제니퍼와 함께하는 역사 만나기 강의에 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구석기 시대부터 21세기 현재까지 후딱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의 강의는 총 3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역사의 강물로 풍덩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역사의 2가지 의미. 역사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로서의 역사,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있던 모든 사실, 그 자체를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아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친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이죠. 혹시 이 사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한마디로 그 과거의 사실 중 그 글을 쓴 사람, 기록자, 역사가의 의미 있다고 생각한 그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간 것을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신라를 바탕으로 한번 해보자면, 그러니까 아까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고구려 백제를 물리친 것, 그것들은 사실인데 거기서 기록자가 이거는 좀 신라한테 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신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쓴 것은 바로 이 역사가의 생각이 담긴 것이니 바로 기록으로서 역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겠지만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약간 객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그 반대로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선사시대, 역사시대, 뭐가 다를까? 선사시대는 한마디로 문자 기록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선사시대 때는 유물과 유적으로 그때 사람들의 행동들을 유추해봤는데, 이 유물과 유적의 차이점은 바로 유물은 작아서 옮길 수 있는 물건을 바로 유물이라고 하고, 유적은 너무 커서 옮길 수 없는 물건을 바로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던 시기였지만 그때 유물과 유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고 하지요. 네, 그럼 두 번째, 역사시대는 이 선사시대와 반대로 문자로 기록을 남긴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역사시대 때는 문자로 기록을 남겨서 지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유적과 유물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 역사시대 때는 그때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BC와 AD의 구분. 이 BC와 AD 역사책을 피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BC라는 뜻은 예수 탄생 이전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좀 우리말로 풀자면은 기원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럼 이 AD는 예수 탄생 이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기원 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C와 AD의 뜻은 잘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얘기인가요? 이 BC는 비포 크리스트, 비포가 뭐뭐 전에고 크리스트가 예수님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이 비포 크리스트라고 하고, 이 AD는 아노 디민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언어인데 아무튼 그게 하나님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라고 표현을 해서 이 BC와 AD를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 바로 세기의 의미입니다. 이 세기, 요즘에는 21세기라고 다들 하잖아요. 이 세기는 바로 100년을 단위로 연대를 계산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1년부터 100년까지는 1세기고 101년부터 200년까지는 2세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제가 하나 문제를 중간에 한번 내볼까요? 676년은 몇 세기일까요?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하면 더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아까 했던 676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 세계 가장 먼저 오면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무시합니다. 무시하시고, 그럼 이제 6만 남잖아요. 그럼 이 6을 갖고 와서 더하기 2를 합니다. 그럼 뭐죠? 7이죠?
그럼 그냥 이쪽 앞에다가 세기만 붙이면 끝. 1의 자리, 10의 자리 무시하고 앞에 100의 자리를 플러스 1 해주면 세기가 나타난다는 말씀. 근데 이 세기 이렇게 계속 써야 되나요? 다른 거 보면은 센티미터도 SM으로 이렇게 단위로 표현하는 경우 있는데 이 세기가 센츄리, 영어로 하면 센츄리입니다. 근데 이 센츄리가 앞에 C인데 이 C를 따서 7세기는 여기 7C라고 표현하시면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역사 공부의 기본기는 다 끝났고요. 두 번째 시대 이름 정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약 70만 년 전에는 바로 가장 먼저 구석기 시대가 생성됩니다. 이때는 뭐 주먹도끼를 사람들이 이때는 직립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막 걷다가 이제 사람들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니까 손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사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사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시대가 왔다고 하여 옛 구자를 써서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몇십 년 세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 신석기 시대가 옵니다. 이 신석기 시대에 다른 게 뭐냐면요. 이 신석기 시대는 가장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드디어 신석기 때는 농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땅에 뿌리면은 올라왔는데 싹이 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자라서 사과나무로 번성하니까 이렇게 있으면 굳이 사냥을 하러 다니지 않아도 굳이 동굴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여서 농사를 시작하니까 그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농사한 거 남기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집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즉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신석기도 잘 갔습니다. 중간에 이제 BC 드디어 나왔네요. BC 2333년쯤에 바로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명 계세요.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다 거쳐야지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이 고조선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쯤 이 막바지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청동기가 성립되기 전에 이미 생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했듯이 고조선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어요? 청동기 시대가 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철기 BC 7세기 철기 시대가 왔습니다. 네, BC 1세기 드디어 뭐가 멸망하나요? 고조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는 또 새로운 국가들이 막 생겨요. 뭐 예를 들면 옥저 아니면 동해 막 이런 거 막 생기는데 쭉 얘기 드리면 옥저, 고구려, 동해, 사만 이렇게 여러 개의 국가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옥저, 동해, 사만 중에서 그런데 선생님 아까 옥저가 아니고 고구려라고 하셨는데 이 고구려 하면은 이렇게 세 세트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근데 왜 백제랑 신라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사만이라고 얘기 드렸죠? 네, 이 사만이 왜 3인 것 같아요? 세 개의 국가로 있어서 3이라고 했겠죠? 사만은 진안, 마한, 변한 이렇게 이게 세 개가 모여서 사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안이라는 나라, 마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변한이라는 나라 모두 잘 자란 나라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안에서 가장 큰 마을이 바로 무엇이었냐? 사로국이었는데 이 사로국이 나중에 신라로 돼요. 그리고 마한에도 가장 큰 나라가 백제국이었는데 이 백제국도 나중에 잘 수 있듯이 백제가 됩니다. 변화는 아무것도 않다가 쭉 가다가 멸망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국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장 먼저 BC 57년
신라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 그리고 백제 순으로 이렇게 삼국시대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국시대 다음에 이 삼국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생겼으니 그것이 바로 가장 전성기가 늦었던 신라였습니다.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하죠. 근데 통일신라 말고도 이때 다른 나라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발해라는 나라였는데 이 발해는 옛 고구려인들이 고구려의 기운을 물려받자라는 뜻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후백제, 후고구려 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후백제는 견훤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성립했고요. 이 후고구려는 애꾸는 궁예가 이 후고구려를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가 문제점이 생겼어요. 이 후고구려가 처음에는 이 궁예라는 사람이 굉장히 통치를 잘했었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괜한 착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나는 너에게 역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막 죽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 백성들은 이 궁예를 못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궁예 옆에는 아주 충실하고 착한 신하, 바로 누가 있었냐면 왕건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왕건이 나는 솔직히 궁예보다는 왕건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왕건에서 지지해주고 있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정말 궁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건이 그래 결심했어. 그래서 궁예를 몰아치고 고려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네. 근데 그런데 선생님 아직 발해 멸망했다고 안 했잖아요. 이제 곧 발해가 멸망합니다. 네, 그리고 발해가 멸망하고 이제 고려가 삼국 통일합니다. 이 나라를 모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를 지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선이 건국이 돼요. 조선의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총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차차 알게 될 거고요. 이제 잘하다 이제 조선도 멸망을 했어요. 아니, 멸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 이름 변경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조선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선이긴 하나 잠시 동안 대한제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잠시 동안 국호를 변경합니다. 네, 이제 나라 이름을 변경한 지 100년쯤이 막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의 가장 가슴 아픈 시기가 오죠. 일제감정기 시대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이거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제강점기 시대가 온 후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되죠. 이제 일제감정기에서 벗어나 이제 대한제국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1948년 광복했던 날 바로 8월 15일 대한민국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 공부의 기본기와 시대 흐름 정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출처를 제가 미리 못 알려드렸는데 바로 미라클사회 윤쌤의 기특한 역사라는 고전에 제가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퀴즈 시간인데요. 한번 가볼까요? 퀴즈! 네, 드디어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이 퀴즈는 제가 1번과 4번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함께 문제를 풀고 하지만 나머지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을.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선사시대를 연구할 때에는 문자 기록, 유물, 유적 등이 이용된다. 아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죠?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던 시대고 역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있던 시대였죠? 또 여기 보니까 문자 기록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선사시대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당연히 틀린 것이죠. 선사시대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392년은 13세기에 해당된다. 제가 아까 이거 세기 쉽게 세는 방법 알려드렸죠? 1392년에 10과 1의 자리는 빼버리세요. 이제 13만 남죠? 이거를 그냥 반대로 적을 시에는 이렇게 적게 되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1 더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13세기가 아니라 14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다, 맞은 거다? 틀린 거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이 두 문제만 풀어봤거든요. 근데 아직 2번, 3번이 남아있잖아요. 이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시고 왜 이게 답인지 왜 이것들이 답인지 여러분들이 그 설명하는 글까지 함께 댓글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